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합집합, 교집합,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제 뒤에 아직 필수 예제를 안 푼 게 있었죠. 여기 필수 예제 일부만 저번 시간에 풀었고, 안 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합집합은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두 집합을 한 번에 합쳐서 표현을 하는 게 합집합이었었고,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 원소만 가지는 집합이었죠. 공통 원소만. 그리고 서로소라는 말은 두 집합이 이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이렇게 벤 다이그램상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서로소였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이제 어떤 집합의 일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때 그 원래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여집합은 이제 그 전체에서 이 A라는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있지? A를 제외한 나머지. 그게 A의 여집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 A가 아닌 나머지 다른 부분을 의미하는 집합이었고, 그 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이제 이게 의미가 중요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거였죠. 뒤랑 겹치는 걸. 그럼 A에서 B랑 겹쳐지는 게 여기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왼쪽만 보는 게 차집합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성질도 이제 중요했죠. 성질도 이제. 근데 성질은 그래도 보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만 좀 확인하면은 여기 A 빼기 B 있지. A 빼기 B. 이거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지? A 빼기 B. 앞에는 그대로 쓰시고 A. 가운데는 기호 바꿔주시고 뒤에 있는 거 여집합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도 똑같이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 기호 바꾸고 뒤에 있는 거 여집합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어. A가 B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A, B 둘 중에 A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 B는 큰 거가 되니까 A, B의 공통 부분은 작은 게 나왔었고, A, B의 합친 부분은 큰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왔었죠. 공집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이제 여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앞뒤 자리가 이렇게 여집합 해주면서 이 부분집합 기호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를 했을 때 이게 전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이제 5가지가. 그래서 5가지 다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뒤에 문제 11부터 13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14부터 오늘은 볼 차례야. 14부터 이제. 자, 보시면. 자, 두 집합 A, B가 나와 있어. 두 집합 A, B가. 그랬을 때, 자, 요거를 만족하는 X를 한번 구해보래. 요걸 만족하는 X. 자, 요거는 그 차집합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 빼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것 여집합 뒤집어주면은 결국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A 빼기 B가 공집합. 요거는 무엇을 의미했었죠? A 빼기 B가 공집합? 이거는 앞에 했듯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야. A가 B의 부분집합. A가 B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A의 원소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A의 원소가 다 속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저기 A의 원소 보시면은 여기 2라는 원소가 있어. 2라는 원소. 2라는 원소가 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에. 앞에는 2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푸셔야 되겠죠. 저 x-1이 2일까? 아니면은 이제 x 플러스 2가 2일까? 두 가지 다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각각에서 x를 일단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x의 값을 다시 저 집합에 넣어줄 거야. A 집합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2, 10. B 집합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x에 지금 3 들어가는 거죠. 10, 1, 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렇게 집합 원소 다 써 나갈 수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2가 이제 예외지. 그럼 이건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고 2번 케이스로 확인을 해보자. 만약에 X에 0을 넣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2하고 1이고요.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0 들어가니까 10 마일 2. 잠깐만, 지금 10하고 0 들어가면은 10 마일하고 2 이렇게 나오니 이제? 잠깐만. 0 들어가면은 지금 잠깐만. x가 0이면은 2하고 1 했고 그다음 b x 0 들어가면은 10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잠깐만. 3하고 여기 3 넣으면 3 넣으면 2죠, 2? 여기를 지금 잘못했지, 여기를. 여기 2다, 2. 자, 지금 다시 써보니까 여기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A의 모든 원소가 다 안 들어있다. 여기는 해당이 되네, 그럼 여기가. 2하고 10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다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거 했었어. 비슷한 거. 그래서 비슷한 거, 사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이런 표현 하나 추가해 준 겁니다. 이런 표현. 추가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고, 15번. 자, 15번도 보시면.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죠. 자, 요 표현. A 교집합, B의 여집합. 보자마자, 아까 방금 문제처럼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 기호 바꿔주고 뒤에 여집합으로 이제 뒤집어 주셔가지고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라는 의미이고, 이걸 보고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나와야 되니까, 자, 답은 그러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답은 바로 4번으로 나오는데, 답은 4번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선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어떤 의미인지. 얘들아, A 교집합 B 하니까 B가 나온대. 무슨 의미야, 이거? 둘이 교집합 하니까 B가 나오네? 이거 B가 더 작다는 얘기야. B가 더 작다는 얘기. B가 A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야. B가 A의 일부분. 그 다음에 2번. A랑 B랑 합치니까 전체가 되네? 우리 그 전체 집합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근데 이제 A랑 B랑 합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가 전체래. 그 말인즉슨 바깥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 바깥 부분이 없다라는 거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상황으로. 이제 얘랑 관련은 없죠. 요거랑 관련은 없고. 근데 B 빼기 A가 공집합. 이거 빼는 순서가 반대로 된 거 아니야? 빼는 순서가. 그러면은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의미일 거야. 앞에 거가 뒤에 있는 거에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은 뭔지 한번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자. 그림으로. 5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일단 여기 A랑 B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볼게. 자, A의 여집합이 B를 포함한대. 내가 A의 여집합을 표시해볼게. A가 아닌 바깥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이 표시가 될 것 같아. 바깥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게 A의 여집합인데 얘가 B를 포함한대. B를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색칠한 게 B를 다 포함하네. 현재 그림상으로는 다 포함을 못하죠. 뭐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때문에? 가운데를 포함 못하지 않네? 그런데 포함을 한다고 했잖아. 이 말인즉슨 B의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B가 이 부분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만 남으면은 색칠한 게 이 부분 포함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야. 이거 공집합.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뭐 1번, 3번, 4번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거지만, 이런 표현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16번이야, 16번. 자, 이제 그 성질로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론 보시면, 자, 지금 공집합의 여집합에다가 A를 뺀데,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였습니까? 없는 거에 부정, 뭐였어? 전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체에서 A를 빼주라라는 건데, 이게 곧 여집합의 의미야. A가 아닌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A가 아닌 부분을.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지.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A가 아닌 거랑 A랑 합치래.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전체. 얘도 이제 맞는 얘기죠. 이제 맞는 얘기. 자, 이거 지금, 잠깐만. 여기다 표시할게. 얘들아, 표시를 여기다 할게.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이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데, 공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집합에 상관없이 항상 3번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4번 의미로 생각해야 돼. 의미로. 이제 잘 들어봐, 이거. 자, 얘들아, 이거 보면은 4번은 A랑 뭐랑 합치는 건데, A랑 지금 뭘 합치냐면은, 얘들아, A 교집합 B는 결국에 얘는 A의 일부로 봐도 되지. A의 일부. A랑 A의 일부랑 합치면은 뭐가 돼야 돼, 이거? 뭐가 돼야 됩니까?
모르시고? 아니, 당연히 A가 돼야죠, A가. 당연히 A가 돼야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A의 일부야, 얘는. A의 일부. A의 일부랑 A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 개념이야? A가 더 크잖아. A가 A의 일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합쳐봤자 A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합쳐봤자 A로. 그 다음에 5번. 자, 교집합이랑 합집합의 포함 관계. 얘도 똑같아. 자, A, B를 합친 게 있어. 그런데 A, B를 합친 거에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요거 아니니? 요거? 벤다이어그램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 머릿속으로. 합친 거의 일부를 얘가 포함하는 게 맞으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인 거야. 이렇게 해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답은 4번이야. 답은 4번. 4번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17번. 자, 요거 이제 별표 2개 쳐야 돼. 요거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요거 이제 학교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이제 보시면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되어 있죠. A는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의 소수면 이제 써볼게. 2, 3, 5, 7이야. 2, 3, 5, 7. 2, 3, 5, 7이고 그 다음에 B입니다. B. 12의 양의 합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일까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몇 개인지. 우선은 A 빼기 B 이거 계산해보자. 여기 A 빼기 B랑 A 합집합 B 계산해보면은 얘들아 A에서 B랑 겹치는 거를 빼라는 건데 겹쳐지는 거를 한번 표시해보면 2가 겹치고요. 3도 일단 겹치고요. 나머지는 지금 겹치는 게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 빼기 B가 결국 뭐가 남냐면은 여기 5, 7만 남게 되는 거야. 5, 7만. 5하고 7만 남게 되겠죠. 5하고 7만. 이렇게 남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합집합 B도 한번 표현해 볼게.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일단 얘네들이 합쳐서 쓰는 거니까 합쳐서 일단 A 먼저 싹 써줄게. 2, 3, 5, 7 A 먼저 이렇게 싹 써주신 다음에 A 먼저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6, 10이죠. 1, 2, 3, 4, 6, 10이지만 2, 3은 중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 그 다음에 2, 3 제끼고 4, 6, 12 이 순서를 일단 써주면 될 것 같아. 이 순서로 이제 이게 A 합집합 B인데 근데 이제 집합 X가 무엇을 만족시키냐면은 얘들아 이 집합이랑 X랑 합치니까 X가 됐다 이 얘기거든. 무슨 의미야 이거? 표현이 이렇게 복잡해져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두 집합을 합치니까 둘 중 하나가 나오잖아 지금. 얘랑 얘랑 합치니까 이 둘 중 하나가 지금 결과로 나오지. 그러면 무조건 부분집합 포함관계 얘들아. 무조건. A 빼기 B가 더 작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더 작은 개념으로. 더 작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야. 뒤에도 이제 두 집합을 이제 교집합하니까 그 둘 중 하나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포함관계 만족하는 거야. 포함관계. X가 더 작은 개념이지. 합집합이 더 큰 개념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 X 이거 한 번에 합쳐서 써주면 따라서 집합 X는 A 빼기 B를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합집합 B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새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집합 X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봐. 집합 X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 7을 포함을 한다 이 얘기죠. 5, 7을. 5, 7을 포함을 하는데 물론 그 5, 7은 이 합친 것도 갖고 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 X 떼놓고 보면은 얘들아 그 A 빼기 B라는 집합은 A의 일부분이잖아 이거는. 얘도 그럼 얘가 이 A의 일부분을 얘도 포함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5, 7을 당연히 갖고 있죠. 이 합집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X는 5, 7 가지는데 이 합집합의 원소 일부만 가지고 이제 집합 X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합집합의 총 원소가 지금 8개인데요. 세보면 8개의 원소 중 2개의 원소는 집합 X가 반드시 가져야 돼. 미리 포함을 시켜놓고 집합 X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지금 원소가 몇 개가 남습니까? 지금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 제외하니까 6개가 남지. 이 6개의 원소를 집합 X는 선택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각 원소에 대해서 가질까 말까 판단해 줘야 되겠지.
이거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말까. 따져주셔가지고 2의 몇 제곱으로 쓰는 거야, 결국에? 6개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2의 6제곱 64라고 답을 내는 거야. 64.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원리만 잘 이해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냥 원소가 몇 개가 반드시 포함되고 몇 개는 뭐 포함이 안 되는지만 구별하셔서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로 2의 거듭제곱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셔서 집합의 연산법칙 봅시다.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볼 거야. 자, 우리 이제 숫자에서도 저런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게 있거든요. 숫자도 이제. 요거 예시를 한번 여기 옆에다가 좀 써놓게 이제. 조금 이 공간 좀 띄워놔야 돼, 공간. 얘들아, 이제 이거 있지. 1 더하기 2나 아니면 2 더하기 1이나 이제 어차피 그 결과는 같잖아요. 결과는 이제. 비슷하게 우리 그 두 집합도 이제 얘들아 이런 게 있어. A, B의 교집합을 하나, B의 교집합을 하나, 그 결과가 똑같다 이 얘기야. 똑같다 이제. 반대로 그럼 생각해주면은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A, B를 합치냐 아니면은 B, A를 합치냐 얘도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이제 결합법칙이야 이제. 자, 얘는 이제 잘 봐야 되더라. 얘는 이제 같은 연산 기호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거든. A, B의 교집합 한 다음에 C랑 교집합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B 교집합 C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거는 결과가 똑같다 이거야. 이거는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괄호를 뭐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다 같은 결과인 거야 이제 이거는 다 같은 결과. 약간 얘는 이런 느낌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주시나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나 어차피 그 결과가 같다라는 의미로 그냥 얘랑 비슷하게 우리 숫자에서 성립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숫자에서 성립하는 거. 근데 얘는 이제 특징이 있는 게 다 같은 연산기호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 같은 연산기호. 그럼 합집합도 이게 성립할 거야, 얘들아. 합집합도 이제 A, B를 합친 다음에 C를 합치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해줘가지고 B, C를 합친 다음에 A를 합치나 어차피 이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이 결과가 이제. 자, 결합법칙은 교집합 혹은 합집합이어도 성립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연산기호가 연달아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좀 쓸 게 많아. 4개가 있어, 4개. 자, 분배법칙은 좀 쓸 게 많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 있죠? 우리는 얘를 그냥 2 곱하기 7로 계산을 바로 하지만 분배를 해가지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우리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아니면 얘랑 좀 비슷하게 좀 다르게 가보면은 2,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는 거는 분배해버려 가지고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 사실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 덩어리가 약간 좀 분배되는 느낌인 거지 그지? 이 덩어리가 분배되고 가운데 연산기호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약간 우리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집합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집합도 이제 자 4개를 쓸 거야. 4개 밑에 4개를 쓸 거야. 자 뭐냐면 일단 처음 기본으로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A 교집합 B를 C랑 합치는 거야. C랑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위에는 다 같은 연산기호가 나오는 거고요. 같은 연산기호 밑에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달라. 여기가 얘는 이제 분배를 이제 해주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 덩어리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A 합집합 C 교집합에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교집합 합집합이 뒤집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집혀도 이런 식으로 뒤집혀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뒤집혀도 이제 뒤집혀도 얘가 이제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배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A 교집합 C 합집합에다가 이제 B 교집합 C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겠습니다. 분배가 이제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순서 바꿔볼게 이제 순서 이제
바꿔보시면은 자 A 교집합 해주신 다음에 B 합집합 C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엔 얘가 B로 분배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조금 쓰는 거 합집합 교집합 바꿔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A 합집합 B 교집합에다가 이제 A 합집합 C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보통은 두 가지만 쓰는데 보통 두 개를 이렇게만 쓰거든요. 이제 얘네 두 개를 보통 쓰는데 얘네 두 개를 보통 쓰는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의 연산의 법칙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숫자를 다룰 때랑 똑같으니까 막 크게 이질감 있게 안 느껴질 거야.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쟤도 이제 받아들여지실 거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합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법칙을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할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할 거야. 자,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일반적으로 다음을 만족을 하는 어떤 성질 같은 게 있는데, 이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대, 이제. 사람 이름이야.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저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이 여집합이 약간 각각의 약간 분배되는 느낌이라 보면 되거든, 각각의. 얘는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 쟤는 이제. 다 여집합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실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돼, 이게.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마찬가지야. 분배해주시면 앞에 뒤집어지고, 가운데도 뒤집어지고, 뒤에 있는 것도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실 거고, 이제.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두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구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기억해놔야 돼. 기본적으로 A, B를 합친 집합, 그 다음에 세 개를 합친 집합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얘기인데, 요거 한번 볼래, 얘들아?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그려놔 볼게, 이제. 봐봐. 자, 내가 뭘 알고 싶냐면은,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들아, A, B의 합친 거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세줘야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얘는 일단 A를 한번 세. A를 한번 세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각 영역에 내가 표시를 할게. 그 영역을 이제 몇 번 이제 내가 이제 계산할 건지 표시해 볼게. 여기 한 번씩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각 영역의 원소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B를 더해. B를 더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한 번 세지만 가운데를 한 번 더 세, 얘들아. 이렇게 되지 않니? 가운데를?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합집합은 각각 한 번씩만 세야 되는 거 아니야, 합집합은. 그러니까 가운데 겹치는 걸 한 번 빼. A 교집합 B로 해주셔가지고 가운데를 한 번 뺍니다. 이렇게 빼서 할 거야, 빼서. 그래서 A, B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빼라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3개짜리 버전도 있거든, 3개짜리 버전. 3개짜리 버전은 내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이제. 자, 3개짜리 버전은 뭐냐면은, 자,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C야, 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얘는 이제, 자, 보시면. 자, 얘는 일단 A, B, C를 다 한 번씩 더해줄 거거든, 이제. A, B, C를. 그냥 A, 그냥 B, 그냥 C를 한 번씩 더해, 일단. 이렇게 더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A를 한 번 더합니다. A 더해주면은 여기를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 A니까 여기. 여기를 다 한 번씩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B도 한 번 더하라고 했지. B 더하면은 여기 한 번 더해지지만 여기가 두 번 더해지는 것이고, 두 번 이렇게. 두 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더하는 거잖아, C를 이제.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가 3번 더해지는. 이런 상태로 이제 계산이 될 거야. 이런 상태로. 그 A, B, C 3개 합집합은 다 한 번씩만 이제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한 번보다 더 많게
두 번, 세 번 포함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교집합을 뺄 건데 교집합을 어떻게 빼냐면은 두 개짜리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AB 교집합, BC 교집합, CA 교집합 이렇게 두 개씩짜리 교집합을 세 개를 일단 먼저 다 빼. 세 개를. 일단 미리 써놓고 판단해 볼게 이제. C 교집합이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쟤네 세 개를 다 빼볼게 이제. 내가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잘 봐. A 교집합 B를 빼면은 이제 여기 하나 뺄게. 여기 이렇게 하나 뺄게. 여기 하나 뺄게. 그리고 이제 B 교집합 C래. B 교집합 얘네들이 교집합이니까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를 더 뺄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빼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C 교집합 A입니다. C 교집합 A. C 교집합 A니까 이제 여기 하나를 빼고 가운데를 하나 더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빼버릴게. 이렇게 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 하나 있고 밖에 부분 그다음에 가운데도 하나 있는데 정가운데가 다 없어졌어. 한 번 더 해줘야 돼 정가운데를.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 더 더해주면 돼. 요거 한 번. A 교집합, B 교집합, C 마지막 요거까지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저게 이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공식이. 저렇게 공식이 나오게 돼.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 이게 규칙성이 있거든,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A, B, 두 집합의 합집합이 있죠? 두 집합의 합집합. 먼저, 하나짜리는 더해.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의 교집합은 다 빼는 거야. 두 개짜리 교집합은. 근데 집합이 두 개다 보니까, 두 집합의 교집합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밑에 거 봐봐. 세 개짜리 합집합. 세 개짜리 합집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하나짜리는 다 더해. 하나짜리는.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있지. 두 개짜리 교집합. A, B, B, C, C 이 세 가지거든. 두 개짜리는 다 빼는 거야. 두 개짜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짜리 교집합은 더하는 거야. 세 개짜리 교집합. 이거 약간 패턴 같은 거 보이니? 규칙성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는 얘들아 세 개까지밖에 안 나올 거야. 네 개 이상은 안 나와. 네 개 이상은 거의 진짜 막 서울에서도 벌써 학군지 학교에서 막 4개 이상 막 나온 걸 다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4개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규칙성이 있는 게 결국 원리는 그거야. 만약에 4개짜리다.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 될 수 있는 거 다 빼고 3개짜리 교집합 될 수 있는 거 싹 다 더하고 4개짜리 교집합 될 수 있는 거 다 빼는 거야 이제. 결론은 부호가 번갈아 가는 거야. 풀, 마, 풀. 하나짜리 풀, 2개짜리 마, 3개짜리 풀, 4개짜리 마. 이게 부호가 번갈아 가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은 그런 원리로 이게 다 계산이 돼. 그런 원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집합이 만약에 서로 쏘여가지고 겹치는 게 만약에 없을 때야. 겹치는 게 없을 때. 겹치는 게 없으면은 우리 맨 위에 이 2개짜리 합집합 있죠? 겹치는 게 없으면 그 공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0개죠, 0개. 빵개죠. 그래서 앞에 하나짜리만 더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앞에 하나짜리만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볼 거야. 자,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자, 이제 A 여집합의 원수의 개수인데 이거 간단해 얘들아. 그 여집합을 논하려면 가장 먼저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전체 안에 일부에 해당이 되는 A라는 게 있는데 그럼 A가 아닌 거는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의 원수의 개수에서 A의 원수의 개수를 빼주는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저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A 빼기 P. 얘들아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줄게. 이거는 봐봐. NA 빼기 B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제 NA 빼기 B가 여기잖아요, 얘들아. 여기를 구하려면은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돼. 교집합의 원소. 그래가지고 단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볼래? 저 여기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A에서 겹치는 거 빼도 되거든? 하나 방법이 더 있어. 뭘까 이게? 작년에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 올해는 바로 답이 안 나오나? 자,
또 다른 방법 뭘까? 살짝만 응용하면 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를 딱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왜? 뭐라고? 자, 여기가 정답이야. 전체에서 여기 B를 빼면 돼, B를. 그래서 이제 합친 거에서 B를 뺍니다. 합친 거에서. 이렇게도 보낼 수 있지, 이렇게도 이제. 합친 거에서 B를 빼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야. 만약에 부분집합 포함 관계라면은 이라는 거거든. 부분집합 포함 관계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A가 이제 B를 포함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은 A, B의 교집합 작은 거 B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NA 빼기 B를 요 방법으로 계산할 때 교집합이 B로 처리가 되니까 얘를 그냥 단순히 NA 빼기 NB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저 당구장 표시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A, B의 포함 관계가 저렇게 성립을 하면은 만약에 A 빼기 B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구하고 싶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냥 여기잖아요. 여기. 바깥 부분이잖아요. 이제 바깥 부분.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좀 볼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 1번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두 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두 집합을. 이거 따지는 방법은 크게 그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집합의 연산 법칙 혹은 드물어가는 법칙 이런 거를 좀 적절히 좀 활용을 좀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적절히 이제. 자, 1번은 분배 법칙으로 해볼게. 잘 봐봐. 이거 분배하는 거.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교합 다르잖아, 지금 이제. 분배해버리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얘가, 이거 뭡니까, 이거? A랑 A가 아닌 거를 교집합하면은 얘는 이제 공집합 될 거 아니야. 공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될 거니까, 자, 공집합이랑 얘랑 합치래, 이제. 얘는 합칠 게 없죠, 그러면?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교집합만 남을 거니까 1번은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어. 맞는 설명. 그 다음 2번. 얘들아, 2번은 꼴을 보면은 뭔가 이걸 봐봐. A 합집합이 공통 부분이니까 가운데가 또 반대로 교집합으로 나와 있잖아. 이거는 분배 법칙을 역으로 적용해야 돼. 약간 인수분해 느낌이라 보면 돼. 저걸 A 합집합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제. A 합집합으로 이제. 저걸 이제 A 합집합으로 만약에 뽑아내 주시게 되면은 남는 거. B 교집합, B의 여집합. 남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내가 만약에 써보면 이거는 B랑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인 거잖아, 이제. B랑 B가 아닌 거의 교집합.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이제. 그래서 A랑 공집합이랑 합치니 그대로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대로 A가. 2번은 이 정도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야, 3번. 자, 3번은 이제 지금 차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결국에는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은 교집합, 합집합으로만 이제 따지는 법칙이야. 그래서 그 집합의 연산 법칙이나 드물어가는 법칙을 써먹으려면 이거 기호 표현을 바꿔야 돼. 차집합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나라고 했냐면,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교집합 바꿔주고, 뒤에 있는 거는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이렇게. 저게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한 건데, 이제 이 여집합을 이제 각각의 드물어가는 법칙으로 뿌려주게 되면은 앞에 거 여집합, 가운데 뒤집어지고 뒤에 있는 것도 B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B 이제. 그래가지고 얘도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잘 봐. 4번이야. 4번은 이거 여집합 드물어가는 법칙을 한번 먼저 분배하듯이 해보면은 자, 여집합 들어가면은 A 여집합, 교집합, 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되더라. 요건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일단은 얘들아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일단 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 나만 쓸게. 얘를 내가 만약에 이거 합집합, 교집합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분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 되면서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식인 게 얘는 자기 자신 연산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제 A 여집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거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이제 이거 판단을 이제. 원래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무한 굴레에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미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이미 바로 해결을 봐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들어, 이거. 지금 A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어. 이 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지금 합치는 거잖아요, 이제. 뭘 합치는 거냐면은,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거. 얘는 A 여집합이라는 집합의 일부 맞니? 일부?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A 여집합의 일부인 거잖아. A 여집합의 일부랑 A 여집합이랑 합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합치면? A 여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맞는 설명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이제. 무조건 이거 다 분배 법칙 능사가 아니야.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드모러간의 법칙을 역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역으로 이제. 자, 이제 뭔가 얘가 여집합이 뭐가 되게 많잖아. 드모러간의 법칙을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쟤를 이제 여집합을 뽑아내 볼 거야, 이제. 뽑아내는 것도 앞에 뒤집어주고, 가운데 뒤집고, 밖에도 뒤집어서 전체 여집합,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얘도 봐봐. A 합 B랑 뭘 합치냐면은, A 합 B가 아닌 거랑 합치래. 자, 어떤 집합이랑 그 집합이 아닌 거를 합치라는 거야.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이건 전체가 돼야 돼, 전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5번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드모라의 법칙, 연산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번 같은 거 잘해야 돼. 4번 같은 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이제. 19번. 19번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 그림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그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일단 이건 얘들아,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다음 중이란 표현이 나오면 선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 얘들아. 선지를 이제. 자, 일단 내가 이거는 1, 2, 3, 4, 5를 내가 다 한번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 이제. 1번. 자, 지금 A 교집합, B 여집합이죠? 자, 요집합을 한번 그림 그려보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간단하지. A 교집합, B 여집합은 이거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차집합으로 이제. 얘가 A 빼기 B가 아니네, 얘들아. A 빼기 B. 그러니까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제 색칠된 부분과는 다르죠. 이걸 2번도 한번 해보자고, 이제. A 교집합 해준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번 좀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봐봐. 자, 요거는 그냥 직접 색칠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뭐 분배를 이제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요, 이제. 분배를 해도 이제. 자, 이제 분배를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A 교집합 B랑 합치래. 어디를 합치냐? B가 아닌 거랑 합치래. B가 아닌 거는 그럼 여기하고 바깥 부분에 해당이 될 건데, 바깥 부분.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이 똑같죠, 저기랑. 그러니까 일단 답은 2번이겠네. 답은 일단 2번. 2번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자, 3번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A 표시해 주시고, B 표시를 한번 좀 해보실게요.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얘는 그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있죠? 요거는 A 빼기 B 아니네. 요거는 이제 A 빼기 B. 저건 이제 A 빼기 B이고, 그거랑 이제 뭘 합치시는 거냐면, A가 아닌 거랑 합치란 얘기잖아요, 이제. A가 아닌 거랑. 자, 합치는 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이 색칠을 차근차근 다 해 나가는 거니까, 색칠해 나갈게. A 빼기 B가 여기야.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랑 합치래.
요 A가 아닌 걸 합치면은 더 누적해서 색칠해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틀린 그림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틀린 그림.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네. 이제 A 합집합, B 교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고, 이제 전체 해주셔가지고 이제 A, B 이렇게 이제 해주셔서 자, 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들아, 요거는 이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봐봐. 어떤 집합,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야. 이거 차집합 고려 얘들아. 차집합. 앞에 있는 집합,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빼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집합을 여집합으로 뒤집으니까 이거야 얘들아, 이거. 요거야. 즉 이거 뭐냐면 A, B 합친 집합 있죠? 합친 집합. 합친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야. 빼라는 거. 빼라는 거니까 여기로만 색칠이 되죠. 여기로만 이제. 여기로만 색칠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주어진 색칠한 그림과는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5번은 이제 A 빼기 B에다가 이제 합집합, 교집합 순서로 나와 있죠. 자, A 빼기 B,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도 한번 그림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도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B. 자,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A 빼기 B, A에서 B랑 겹쳐지는 걸 제외를 한대 이제. 그럼 이제 여기잖아,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요거지, 요거.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해 보니까 얘는 이제 그 뽑아내 보자 이제. 이렇게 뽑아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뒷부분만 한번 해볼게 이제. 앞에는 그대로 쓰시는데 뒷부분만 그 드모러리 법칙 역으로 적용해서 뽑아볼 수가 있어. 이렇게 뽑아보시면 어디냐면은 이 합친 거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색칠을 하게 되는 게 되겠죠.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5가지의 그림으로 다 해볼 수가 있는데, 미묘하게 그림이 달라. 얘 가운데가 색칠되어 있지만 5번은 가운데가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교집합 따질 때 조금이라도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들아 그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잖아. 의미로 느껴보면 좀 쉬울 수 있거든. 봐봐. 너네 이거가 어디에 색칠되는지 바로 보이니? 이 상태에서? 이거 바로 보이니? 이거는 그나마 보이니? 이거는? 합친 거의 여집합. 이건 바로 보이니? 그나마? 요게 바로 안 보이거든? 이거 의미로 생각하면 빨리 색칠할 수 있어. 자, 의미로 봐봐. A가 아니어야 되잖아. A가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B도 아니어야 돼. A, B 둘 다 아닌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바깥 부분이야, 바깥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색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색칠하는 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도 있잖아, 얘들아. 차집합. 차집합 같은 것도 이제 막 이런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A 여집합, 교집합 P. 이거 바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자리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B 빼기 A라는 것도 알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그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얘도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굳이 안 바꾸고. 자, 의미로 받아들여봐. 얘네들이 교집합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결과는 무조건 내가 B에 포커스를 둘게. 이 교집합의 결과는 무조건 B의 일부여야 되지. B의 일부. 그러면 B 중에서 이제 뭘 따지는 거냐면 B에서 A가 아닌 거를 보라는 거야. A가 아닌 거. B에서 A가 아닌 거. A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 있잖아. 그럼 A가 아닌 게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됩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좀 더 의미로 생각하면 빠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빠르게.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이번엔 집합 3개짜리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거야. 집합 3개짜리. 집합 3개짜리인데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1번은 요거야.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여집합이 되는 건데, 일단은 요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바로 그려볼게요. 이제 3개짜리 집합이에요. 세 집합. 자, 세 집합 나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제 A를 엿다가 그리시고
A를 였다가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이제 C를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저거 그림 그릴 건데 잘 생각해 보자. 내가 아까 얘기한 의미로 해볼래? 이거 B 교집합 C 여집합 저거 뭐라고 했니 저거? B 중에서 C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B 중에서 C가 아닌 거 여기 맞니 여기? 여기겠지 여기. B 중에서 C가 아닌 거. 일단 합집합이니까 내가 미리 색칠해 둔 거야. 그 다음에 A를 이제 합칠해. A 그냥 누적해서 색칠하면 되잖아. A 누적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정도로 바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이제 A, B, C A, B, C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여기는 보니까 좀 복잡하게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인데 얘들아 얘는 약간 이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집합이 너무 많잖아. 지금 이제 여집합이 너무 많죠. 여집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모라간의 법칙으로 좀 뽑아낼 거야. A 교집합 B 뽑아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이제 합집합으로 바뀌면서 C로 바뀌면서 이제 이 전체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드모라간의 법칙을 이제 뽑아낸 거야. 이제 다 뒤집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 안에 있는 거 일단은 합치는 거고 그거 여집합이잖아. 내가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일단은 내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다 표시해 놓을게. 이제 실제 색칠은 흰색으로 하고 요 흰색으로. 자 보라색 먼저 합니다. A 교집합 P 여기야 여기. 여기랑 C랑 합칠해. C랑 합칠해. 저 중괄호 안에 있는 보라색 집합은 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거의 여집합 바깥 부분 찾는 거잖아. 나머지를 다 색칠해야지. 나머지 실제 답은 내가 흰색으로 색칠하는 게 여기가 진짜 답이지. 여기가 이제 여기를 진짜 답으로 보는 겁니다. 흰색을 이제 보라색 말고 흰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으로.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되게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1번 봅시다. 21번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잘 들어봐. 전체 50개의 원소의 개수 A는 10개, B는 15개. 자 요거는 30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 저건 30개. 자 이제 A 교집합 B 구해주는 건데 일단 얘들아 요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은 얘가 이제 A, B 일단 벤 다이어그램 상 그림 그려놓는데 얘들아 원래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를 엿다 적는 거잖아. 원래 원소를 적잖아. 근데 이제 잠깐만 여기 21번부터 해가지고 잠깐 여기 몇 개의 유형은 한 24번까지는 내가 그 여기 원소를 적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적을 거야. 개수. 알겠지? 편의상. 자, 봐봐. 지금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처리할게. 복잡하니까. 제 여집합을 뽑아냅니다. 드모라간의 법칙 역으로 적용해 주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30이 될 건데 30 이렇게 될 건데 얘 의미가 얘들아 이 A 합집합 B가 여기잖아. 여기가 아닌 부분이 30개라는 거 아니야? 30개? 그럼 바깥 부분이 30개란 얘기야. 바깥 부분이 30개.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은 우리 여기서 얘 찾을 수 있니 얘들아?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 찾을 수 있니? 전체가 U가 50개인데 바깥이 30개면은 이 안에 있는 합집합은 몇 개 해야 되겠어 여기는? 20개 해야 되겠죠? 20개. 얘가 20개 해야 되는데 또 봐봐.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였었냐면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이었잖아. 이렇게. 요거이지 않았습니까? 요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서 NA가 지금 10, NB가 1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이 25이니 몇을 빼야 20이 될 것 같냐면은 5를 빼야 될 거 아니야. 5. 그래서 일단은 답이 교집합 구해주는 거니까 답은 일단 5번으로 체크를 해. 답은 5번으로. 체크는 하시는데 이제 이 문제랑 별개로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거를 내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교집합이 5개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전체 10개였잖아. 근데 교집합이 5개면
여기 A 빼기 B 부분은 5개가 되겠지. 5개.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을 채워나갈 수 있죠. B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B는 15개인데 가운데가 5개. 그럼 B 빼기 A가 10개인 것으로 자 이와 같이 채워나갈 수가 있을 거야. 이와 같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2번입니다. 22번 이제 22번이야. 자 22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22번은 자 요거 3개짜리인데 이거 3개짜리 잘 봐야 되더라. 3개짜리 자 세집합짜리인데 A, B, C 합치면은 전체래. 근데 그 전체가 25라고 돼 있거든. 저거 전체를 저거 바꿔서 써볼게. 지금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25인데요. 얘가 25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잘 생각해 볼래? 지금 A, B, C 1개짜리 나와 있고 3개짜리 교집합이 나와 있잖아 지금. 그 상태에서 2개짜리에 대해서 구해보라는 거지. 2개짜리에 대해서. 우리 그 공식처럼 생각해보면 되는 게 하나짜리 있지 얘들 하나짜리.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건데 괄호로 나갈 때 묶을게.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 빼는 거 있잖아 얘들아. 2개짜리 교집합. 자 N,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이제 B 교집합 C, 그 다음에 이제 C 교집합 A.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나오실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교집합 3개짜리는 2개인 거잖아, 2개 이제.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야. 얘는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가지고 요거 마저 계산해 볼게.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이 하나짜리가 여기 다 이미 주어져 있잖아, 지금 이제. 10 더하기 12 더하기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짜리를 지금 이제 빼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아니네, 얘들아,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X인 거잖아, X. X라고 이제 놓고 X를 뺄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집합 3개짜리를 더해줄게요. 교집합 3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2다라고 이제 놓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는 25죠, 는 25.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얘가 이제 20, 10에서 30. 32 빼기 X야. 30 빼기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25다라는 것이고, 25다. 그래서 X가 몇이 돼야 됩니까? X가 7이 돼야 되는 거야. X가 7.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식 적용해보는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 23번도 보겠습니다. 23번도 이제. 자, 23번은 이번에는 이제 실생활에 활용해보는 건데, 이제는 문장으로 나와, 문장으로. 자, 이제 문장을 집합으로 옮겨볼 수 있어야 돼. 어느 반 학생 32명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국내 체험활동을 하거나 혹은 해외 체험활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모두죠,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가했는데 이 중에서 국내는 29명이 했고 해외는 7명이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국내 해외에 모두 참가한 학생 수가 얼마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이 어느 반 학생 32명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32란 얘기일 거고,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국내 체험 활동을 내가 이제 뭐 A라고 둘게, 편의상 이제. 해외 체험 활동은 내가 이제 B라고 내가 일단 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국내 체험 활동이 29명이다 이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29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외 체험 활동이 7명이란 얘기는 N, B가 7명이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국내 체험 활동과 해외 체험 활동에 모두 참가한 학생 수야. 모두 참가한 학생 수. 자, 모두 참가한 학생 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모두 참가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체 합친 거랑 똑같다 이 얘기죠. 전체 집합이 A, B 합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해외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없다 이 얘기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구해주는 거, 국내와 해외에 모두 참가한 학생 수. 이거는 이제 교집합 물어보는 셈이잖아요. 교집합 이제. 교집합인 셈이니까 이제 우리 문제 푸실 때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보자. NA 합집합 B가 32야. 32.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집합.
교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NA가 무엇이냐? NA는 지금 이제 29명이고 NB는 7명이고 그때 교집합을 지금 구하라 라는 얘기죠. 교집합을 구해봐라. 그래서 36 마이너스 교집합처럼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32라는 거지. 32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럼 얘가 이제 몇이어야 되겠어? 얘가 이제 4명이어야 되겠지? 4여야 되겠죠? 4 답을 그럼 2번으로 내줄 수 있겠네. 2번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이제 자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24번 이제 24번 자 24번이야. 자 24번인데 자 얘들아 요거 별표 3개 쳐야 돼. 이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이야. 이 단원 대표하는 유형 뭐냐면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전체는 50개 A는 25개, B가 30개일 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 요게 이제 자 이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 다양할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 합집합에 대한 식을 써볼게. 합집합 이제 합집합의 식을 써보시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식 쓰는데 마이너스 NA 교집합 P 자 이렇게 식을 쓸 건데 자 얘들아 잘 들어볼래? 이 합친 거랑 전체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전체 원소의 개수 얘들아 당연히 왼쪽이 항상 더 클 수밖에 없죠.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의미가 와 닿으시죠 저거? 전체가 가장 큰 거 아니야. 전체의 일부분이 A 합집합 B 아니야 그지? 물론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대소관계에 만족할 건데 자 의미로 한번 느껴보자. 의미로 자 이제 먼저 교집합의 최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집합의 최대. 자 교집합의 최대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A, B의 공통 원소인 거잖아. 잘 보면 A가 더 적고 B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 B가 더 많다라는 거 이제 자, 저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래? A, B의 교집합이 크려면 A, B가 가능한 한 많이 겹쳐야 되지 않니? 근데 많이 겹쳐야 되는데 A가 더 적잖아. 가능한 한 많이 겹치려면은 더 적은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더 적은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은 집합에 완전히 쏙 들어갈 때가 최대야. 쏙 들어갈 때가. 그러면 쏙 들어갈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가 이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즉 이제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완벽히 들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야. 왜냐면은 B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이면 A가 쏙 들어가면 25개, 나머지 B 부분이 5개로 채워나갈 수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지금 교집합이 이때 몇 개인데, 얘들아, 이때는? 이때 교집합이 25개. 즉, 결론은 뭐야? 교집합의 최대는 둘 중 더 작은 집합,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거가 교집합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더 이제 작은 놈의 원소의 개수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는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제 다 포함이 될 때로 생각하는 거야. 다 포함이 될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보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최소야. 최소.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은 자, 얘는 겹치는 게 최소값은 이제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가 이렇게 부분집합일 때야. 부분집합, 그지?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는 이제 어떤 조그만 집합이 큰 집합에 다 들어갈 때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최소가 되려면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이 최대한 분리가 돼야 돼. 가능한 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겹치는 게 최소가 되려면은 서로소 아예 겹치는 게 없을 때가 이제 최소 아니야? 이때 빵개인 거잖아, 빵개. 근데 빵개가 될 수 있는지도 문제 조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 빵개가 될 수 있는지. 자, 만약에 빵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빵개라고. 빵개라 가정하면은 지금 A가 25개, B가 30개야. 얘네들이 더하면 몇 개야? 25, 30을 더하면? 55 아니니? 전체가 50개야. 전체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체보다 많아지면. 이 얘기인즉슨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얘기야. 조금이라도 겹친다. 겹친다라는 의미로 그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오케이.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겹치는 거의 최소가 얼마일까? 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거든. 겹치는 게 최소인 게 얼마일까? 자, 지금 이게 가능한 한 이게 가능한 한 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봐봐. 지금 얘네 지금 얘가 이제 가능한 한 적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이미 고정된 값이잖아. 얘는 이제 얘가 25이다 얘가 이제 30이다 라고 해서 이미 고정된 값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잘 지금 이게 여기 교집합 앞에 빼기가 있어. 빼기가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한 작다면 이 전체 식 있죠. 즉 이 전체가 합집합이랑 같다며 이 전체 합집합은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커져야 되는 거 맞니? 얘가 작으면은 작을수록 이제 빼기이다 보니까 전체가 커지는 거 아니야. 결국 이거 합집합이 커야 된다 이 얘기야. 합집합이 커야 된다. 합집합이 커야 이긴데 지금 이 교집합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뭐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합집합도 범위로 나오는 개념 아니야. 합집합도 몇 개다 딱 지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합집합도 범위를 갖고 있는데 합집합이 가능한 한 커야 될 거 아니니까 지금. 근데 합집합은 아무리 커봤자 전체보다는 작아 될 거 아니야 그지? 전체는 이미 지금 50개라고 정해져 있잖아. 50개라고 그지? 그럼 결론은 그럼 어떨 때냐면은 얘가 가능한 한 커야 된다. 그런데 몇으로 커져야 돼? 최대값 50으로 커져야 되는 거야. 최대값 50으로. 그래서 최소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때는 NA 합집합 B가 결국 전체가 될 때로 봐줘야 돼. 전체가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럼 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얘가 이제 50이 합집합이다라는 건데 50이 합집합. 50이 합집합이면은 어떻게 돼?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을 하실 때 얘가 이제 25 더하기 30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집합으로. 즉 50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50이라는 게 자 50이라는 거는 이제 55 마이너스 교집합이다 라는 의미이니 이런 의미이니 결국 답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지 5. 최소는 5가 되겠죠 5. 그래서 결론이야. 결론은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 그 교집합의 그 범위는 5에서 25 사이 범위이다 라고 내주는 거야. 5에서 25 사이 범위다. 자, 요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답은 최대 최소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25에서 125. 5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기는 하고 5번으로 이제. 근데 하나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얘들아.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일단 교집합의 최대는 무조건 교집합의 최대는 가능한 한 많이 겹쳐야 되니까 무조건 작은 원소 집합이 큰 원소 집합에 쏙 들어갈 대로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들아 저거 있지 저거. 이 교집합의 최소 있죠. 이거는 모든 문제가 꼭 이렇지는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했거든. 자,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겹치는 게 빵개면은 이제 사실 교집합의 최소인 거잖아. 교집합이 0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 이거 따지려면은 A랑 B를 더했을 때 이 전체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따져야 돼. 전체보다. 근데 더하니까 55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겹치는 게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인 걸 캐치를 하시고 겹치는 게 있는 건데 그럼 교집합이 가장 작으려면은 거꾸로 합친 게 커야 되겠구나. 합친 게 그럼 맥시멈 몇 가지 커져야 되냐? 전체 원소의 개수인 50까지 커져야 되는구나. 결론. 합집합이 전체일 때가 이제 교집합의 최소인 거야. 교집합의 최소. 근데 그 전에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걸 따져야 돼. 원래 저 최소를 따질 때는 그럼 얘네들이 더하는 거 있잖아. A, B 더하는 게 얘보다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은 NA 플러스 NB가 무조건 클 거야. 거의 대부분은 NA 플러스 NB가 전체보다 일단 클 거여서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푸는 게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얘네들이 더하니까 전체보다 작을 때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5라 가정해봐. 15 A가 15면은
15랑 30을 더해. 몇이 됩니까? 더하면은 45가 되니까 전체보다 모자라잖아. 이 얘기는 15, 30, 45. 그런데 전체가 50개야. 나머지 바깥 부분이 5개란 얘기야. 겹치는 게 그때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황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럴 때만 가능하고 이제 이럴 때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하나 추가합시다. 이제 만약에 NA 플러스 NB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더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교집합이 0이다 이 얘기야. 무조건 0이다. 이렇게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원래는 따져야 되는 요소라는 거야. 저것도 이제 따져야 되는 요소. 분홍색은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 이렇게 써두시고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배수집합. 자, 그다음 배수집합인데 이제 배수집합 얼른 쓰시고 여기 마지막 내용이야. 여기 배수집합, 대칭차집합 설명하고 두 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얼른 합시다 이제. 자, 여기는 그냥 새로운 그냥 집합을 한번 생략을 해보는 건데 그냥 이제 새로운 집합을 자, 뭐 하는 거냐면 자, K, M, N 어떤 자연수의 배수 집합을 내가 AK, AN, AN으로 두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A2는 2의 배수 2, 4, 6, 8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배수 집합은 이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게 있대요. 자, 만약에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그게 만약에 K의 배수다라고 한다면 이 말인즉슨 MN의 최소 공배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최소 공배수. 이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몇 개 좀 더 써보자 이제 10, 12 해서 내가 2의 배수 집합, 3의 배수 집합을 몇 개만 좀 썼어. 몇 개만 이제 썼는데 얘들아 얘네들의 교집합을 내가 만약에 해보지 않습니까? 교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해보시게 되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몇의 배수 찾는 거야? 6의 배수 찾는 거 아니니? 최소 공배수니까.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얘기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 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봐봐. 요거 좀 생각해야 돼. AM, AN을 합치니까 AM이 나왔다. 저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4의 배수도 내가 써놓을게. 4의 배수도 이제. 자, 요런 건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그 모든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 외에도 해당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 A2랑 A4랑 합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부분집합 포함관계에 의거해서 작은 거랑 큰 거를 합치면 무조건 큰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큰 게 나온다. 그러니까 두 집합을 합치는데 AM이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AM이 더 큰 집합이다라는 거야. 큰 집합. 큰 집합이려면은 MN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MN을 2, 4로 보면 이해하기 편하거든. 2, 4로 보면은 2의 배수, 4의 배수 합치면 2의 배수다. 그리고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다 포함한다 이 얘기고 이때 4가 2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죠? 일반화하면은 N은 M의 배수이다. 이렇게처럼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문자로 생각하면 좀 어려워서 숫자로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배수 집합. 그냥 이제 몇의 배수를 이제 집합으로 원소로 갖는 집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수 집합도 그럼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여기는 약수는 안 나왔지만 약수의 집합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제 비슷하게 약수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대칭차 집합이거든. 대칭차 집합 뭐냐면 A에서 B 뺀 부분 있죠. 순수 A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B 빼기 A 있죠. 순수 B에 해당되는 부분. 그림 보시면 여기 색칠된 부분 있잖아. 얘네를 합친 집합이야. 합친 집합. 이거를 대칭차 집합이라고 할 거야. 대칭차 집합. 말 그대로 이제 A, B에 대해서 이제 빼준 거를 대칭으로 이제 합치라라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가 이제 여기 세모라는 그 연산기호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이제 요 세모 있잖아. 무조건 이 세모 기호가 이 대칭차 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연산 기호를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모기호를 대칭차집합으로 정의하겠다 이거야. 뭐 예를 들면 다른 문제는 A 세모 B를 예를 들어서 이 바깥 부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설명을 잘 읽어야 되고 그냥 문제 안 읽고 A 세모 B 나왔다. 대칭차집합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편의상 세모라는 연산기호로 정의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A 세모 B는 이제 A, B의 대칭차집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차집합을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 표시한 부분이 전체 합친 거에서 교집합 뺀 거잖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 차집합을 내가 이제 그 바꾸는 거 있죠? 차집합 표현 바꾸는 거.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 기호 바꾸고 뒤에 있는 거 여집합 바꾸는 걸로도 바꿔볼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자, 저 대칭차집합은 교환 법칙을 해도 똑같더라라는 거야. A, B 자리 바뀌어도 어차피 차집합 계산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합 법칙도 된대요. 해보면은 결합 법칙도. 그러니까 연산 순서가 이제 무엇을 먼저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야.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산 순서 상관없고요. 25번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배수집합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이거 문제도 잘 봐야 돼. 약수가 나올 때도 있어. 문제 잘 읽어야 돼, 항상. 자, 뭐냐면 배수집합입니다. 배수집합. 자, 직관적으로 얘들아 3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치면은 몇의 배수가 돼야 될까? 이게 3의 배수야, 6의 배수야, 이거? 잘 생각해야지. 숫자가 크다라고 하면 안 되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맞니? 왜냐하면은 6의 배수가 다 3의 배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게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니은입니다. 자,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이제.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말하는 건데 얘는 최소 공배수. 몇의 배수입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 맞니? 12 맞지, 얘는. 12가 맞겠고 그 다음 디귿인데, 디귿. 자, 잘 들어봐, 이거. 자, 6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합친 게 있어. 얘들아, 얘네들이 합친 거는 그냥 6의 배수랑 9의 배수 합친 건데 잘 생각해봐. 걔네들이 합친 걸 3의 배수가 다 포함할까, 이게? 3의 배수가? 이거 받아들여집니까? 다 포함합니다. 얘도 각각이 다 3의 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지. 각각이 다 3의 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얘네를 뭐 합쳤다 하더라도 합친 것도 그 3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자, 이거 생각해보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쳐. 뭐가 됩니까? 2의 배수 맞습니까? 2의 배수? 2의 배수.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쳐. 그러면 6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2와 6의 최소 공배수 이제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6이죠, 6. A 6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만 답으로 내줘야 되겠지. 4번이 답이 되겠고 여기까지는 할만하고 그 다음 대칭차집합이네. 대칭차집합이 이제 얘들아, 대칭차집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뭐냐면 이 세모기호를 우리 이거 대칭차집합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칭차집합. 이거 이제 대칭차집합 이신데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돼 있어 지금. 자, 봐봐. 결국 대칭차집합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뺀다 생각해도 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얘들아 1, 2, 3, 4, 5를 표현을 다 바꿔볼게. 앞뒤에 있는 거 합친 다음에 앞뒤에 교집합을 뺀다. 미리 다 써놓을게. 앞뒤에 있는 거를 합친 다음에 뭘 빼주냐? 앞뒤에 교집합을 뺀다. 미리 다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앞뒤에 있는 거를 합친 다음에 앞뒤에 있는 거에 교집합을 뺀다. 얘도 이제 앞뒤에 있는 거를 이제 합친 다음에 앞뒤에 있는 교집합을 이제 뺀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것도 이제 앞뒤에 있는 거를 합치신 다음에 앞뒤에 있는 거에 교집합을 이제 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렇게 이제 저렇게 생각해보자. 자,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볼게. 저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바꿔놓는 게 편한 게 얘들아 1번은
얘들아, 같은 집합끼리 연산하면은 그대로 나오죠, 사실. AA 합쳐도 A. AA 교집합해도 A니까, 결국 이건 뭐야? 공집합. 1번은 맞는 거.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 얘들아, A랑 공집합이랑 합쳐. 이거 A가 나오고, A와 공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이 나올 거니까, A에서 공집합을 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A가 나와줘야 될 거야, A가 이제. 얘도 맞는 설명이고. 3번. A랑 전체랑 합쳐. 이건 전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와 전체의 교집합은 A이니까, 전체에서 A를 빼라 A 여집합이 될 겁니다.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따지시라는 거고. 4번. 자, A랑 A가 아닌 거를 합쳐. 전체.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전체에서 공집합 뺄 게 없으니 전체가 맞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맞다. 그 다음 5번. 5번은 자, 공집합이랑 전체를 합쳐 전체. 공집합이랑 전체의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이거 빼주면 전체가 나와줘야 되지만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이.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 여러분들이 유제 푸실 건데, 유제는 이 대칭 차집합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집합이 어느 부분에 색칠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